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우리 지역을 찾아 약속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하루 사이 5만 6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재택치료자 수는 2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생들은 가족이나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어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에 갈 수 있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양천구의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대선 이후에 목동의 재건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건축 요건 완화를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양천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김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며칠 만에 양천구의 아파트 매물이 감소했습니다. 14일 기준 양천구 아파트 매물은 1,987건으로 대선이 있던 지난 9일과 비교해 3.1% 줄었습니다. 특히 목동의 경우 같은 기간 아파트 매물이 5.5% 감소했습니다. 윤 후보의 당선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인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매물이 좀 감소하고 있어요. 내놨다가 이렇게 들여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지금 사자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지역 공약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입니다.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중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은 6단지 한 곳뿐. 나머지는 정밀 안전진단에 가로막혀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밀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확대 등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약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이어서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먼저 윤석열 당선자 우선 집값 안정을 위한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전국에 250만 호, 그리고 이중 수도권에만 13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수치를 봤을 때 현실 가능한 목표일까요? 이게 좀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250만 호의 계획이지 임기 내에 250만 호를 모두 공급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50만 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들이 한 200만 호 정도 되고요. 추가로 한 40만에서 50만 호를 더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250만 호가 다 공급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수치고요. 그런 계획, 기존에 있는 계획에 한 50만 호를 더 추가해서 공급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이 규제 완화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겨우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새로운 주택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 완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올리겠다라고 하고요. 초과이익 환수도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야당 시절에 했던 공약 내용과 실제로 대통령이 됐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전제 조건은 주택시장을 자극해서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다가 집값이 올라가게 된다면 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부라도 주택정책의 우선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모든 규제가 다 풀리지는 않을 거고요. 순차적으로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풀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경감한다면 현재 이 침체되어 있는 시장 거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세제 개편도 이제 주요 공약의 내용인데요. 이제 주택 거래가 활성화가 되려면 이제 거래세를 좀 낮춰줘야 되고 보유세 부담도 낮춰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공약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이제 합쳐서 종합부동산세를 약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되겠죠. 민주당의 협조도 필요한데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에는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정도, 그 정도는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쉽게 도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간 면제 정도는 충분히 이제 여야 국회에서 합의해서 가능하겠지만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고 다른 뭐 세제 규제들이 모두 다 풀린다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다시 활기를 띠게 될지 궁금한데요. 부동산 시장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대선을 앞두고요. 1월, 2월 주택 거래량이 너무나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해야 되는 분들까지도 안 하고 불확실성 때문에 다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또 기대감이 커져 있는 만큼 단기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계속 대세 상승이 되려면 결국에는 규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풀리느냐, 우리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에는 그런 변수들에 따라서 대세 상승이 되느냐, 일시적 기술적 반등이 된 다음에 다시 또 보합이나 하락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전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지역 확진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4일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6,807명으로 누적 153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양천 2,419명, 은평 2,588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7.4%로 가장 많고 30대와 4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4명이 늘어 누적 2,792명이 됐는데요. 확진자가 증가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60%대로 올라갔고 치료 중인 재택치료자는 28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 백신 접종률은 2차 87.5%, 3차 61.5%입니다. (14일) 기준 신규 확진자 30만 9,790명.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대에 들어선 지 엿새째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15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치료 체계를 내놓았는데요. 한정된 의료 행정 인력을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나올 경우 별도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자로 인정이 됩니다. 또 60세 이상이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먹는 치료제도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입국할 경우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했었는데요. 21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학생과 교직원들은 가족이나 동거인 중에 확진자가 있더라도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는 권고사항인 거죠.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이 조만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5살에서 11살 사이의 소아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안양천 명소와 기본계획을 수립해 앞으로 10년 동안 사업비 357억 원을 들여 안양천의 정원숲길을 조성합니다. 구는 주제별로 나무정원, 체육정원, 가족정원 등 6개의 공간으로 구분해 안양천 정원숲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가족 정원은 기적의 놀이터, 장미원, 물을 바라보며 즐기는 샌드비치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테마 공간으로 기획됐습니다. 구는 구비 10억 원을 들여 올해 안으로 가족 정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안 일대 산불이 열흘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은평구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400여만 원을 강원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금은 구청 공무원과 구 산하시설, 단체 등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입니다. 은평구 공식 지역 교육 플랫폼이죠. 은평 배움모아가 3월부터 강사 이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강사 이음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사와 지역 기관, 단체를 이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사 이음 서비스를 통해 강사는 직접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고 학교 등의 기관과 단체는 강사 섭외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강의 활동이 가능하다면 누구든지 간단한 등록 신청 후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등록 신청은 은평 배움모아 누리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그간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영하던 대중교통 심야 운행을 전면 해제하고 정상 운영에 나섭니다. 정부가 최근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한 데에 따른 조치인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비롯해 5호선에서 9호선, 우이 신설선은 열차 운행 계획 조정 등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정상 운행합니다. 시는 코레일과 연계 운행 중인 지하철 3호선은 다음 달 1일부터, 4호선은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